SK텔레콤이 사실 1,00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SK 투자하고 나서 구글이 2조 원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4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억 원은 꽤 큰 돈이거든요. 엔스로픽은 원래 오픈AI에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예요. 다리오 아모데이하고 다니엘라 아모데이라고 두 남매가 핵심 멤버고, 다리오 아모데이 같은 경우에 GPT-3, GPT-2 이거 서비스 만든 핵심 인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창업자들도 오픈AI의 엔지니어나 또는 저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주로 세이프티 쪽에 일을 많이 했던, 그리고 상용화 서비스. 원래 오픈AI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AI의 민주화 때문에 만든 회사거든요. 원래 비영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영리엔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돈을 투자를 하면서 오픈AI 투자를 하면서 그 이사회 구조는 지배를 할 수 있게 내버려 두고 할 수 없이 그 밑에 상업적 구조를 할 수 있는 회사를 따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비영리가 지배하게 구조를 희한하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진짜 머리에 머리를 싸매고 만든 거였는데, 이때 이제 세이프티 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픈AI의 창업 정신에 그 제일 중요하게 감명받았던 초기 창업자 상당수가 이게 배신감을 느낀 거죠. 아, 이게 말이 되나. 원래는 안전하고 훨씬 더 그 상업적인 어떤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지 해가지고 이들이 반기를 들고 나가서 만든 회사입니다. 엔스로픽은 처음부터 영리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이 구조가 조금 더 단순화해서 엔스로픽의 그 법인 구조도 좀 되게 독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부에서 영리를 추구하되 훨씬 더 세이프하고 안전한 어떤 그런 그 공공적 특징을 가진 그 미국 내에 또 법인 구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상업적인 걸 하면서도 공공적인 거를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섞은 그 미국 내 제도를 이용해서 설립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오픈AI에 대적할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SK하고도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SK텔레콤이 사실 1,00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SK 투자하고 나서 구글이 2조 원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4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억 원도 꽤 큰 돈이거든요. 근데 2조 원, 4조 원, 심지어는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넣기 전에 SK 1,000억 원 투자하기 전에 또 엔젤 때부터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회사 가치는 수십조에 달하고요. 이게 사실은 인프라 전쟁이잖아요. 인프라 부분에서 오픈AI에 맞설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사람과 돈을 갖춘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세력이어서,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작년 말에 그 아마존이 리인벤트라고 하는 굉장히 큰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마존이 반도체에도 막 얘기하고 아마존 앱 서비스에 AI 얘기하면서, 아마존에도 세이지 메이커라고 해서 AI 인프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클로드 2.1이라고 엔스로픽 서비스를 올렸죠. 그래서 그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구글도 클로드 아마 여러 가지 모델로 제공하는 형태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우위 같은 것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 생각에 한 6개월 정도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오픈AI가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화하게 만들고, 원래 버릇이 한번 들면 빠져나가기 힘들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우리 팬덤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다른 진영들은 조금이라도 뺏어와서 그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가능하죠. 처음에 AI 관련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 카페라든지 이런 애들이 1등 하다가요, 구글이 만든 텐서플로우, 구글이 딥마인드와 함께 브랜딩이 엄청 되니까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AI 프레임워크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역전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다시 파이토치라고 메타가 더 많이 미는 건데, 그게 지금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는 성능이 계속
변동되고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 고객들을 누구를 잡아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분화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분야별로 다 잘하는 회사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스타트업이나 굉장히 많은 수의 큰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 중에서도 그 자리에 지키는 곳들도 있을 거고 새로 등장하는 곳들도 많을 거다. 저는 다원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싸움이거든요. 저는 히스토리에서 항상 모든 걸 보니까 마치 초고속 인터넷망이 처음 깔리기 시작했던 때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처음에 뭐 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인프라 깔았잖아요. 망 깔았잖아요. 그걸 깔게 되면서 몇 년 뒤에 웹브라우저 하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게 나오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바뀌게 됐잖아요.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I와 관련된 인프라 서비스를, 그러니까 인프라 형태로 AI가 열심히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지금 현재는 반도체. 앞으로 향후 5년간은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 인프라가 다 깔릴 때까지. 너무 많이 깔려서 이젠 별로 가치가 없다야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아마 거기가 제일 큰 이익을 보게 될 것 같고,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은 과거는 일단 깔리고 그 다음 갔는데 지금 거의 동시 패션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이제 챗GPT 같은 가장 원시적인 채팅 형태의 AI 서비스가 제공이 됐잖아요. 이제 올해, 내년, 뭐 앞으로 2, 3년 동안은 이게 멀티모달이라 그러죠. 채팅 말고도 이미지라든지 뭐 말하는 거 스피커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들이 이 채팅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서로 다른 미디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되는 서비스 인프라, 그리고 그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들, 여기가 향후 한 2, 3년 내에는 올해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거의 모든 IT의 역사고 거의 모든 이제 인터넷의 역사도 제가 썼는데, 제가 이제 미래를 반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쓰는 것이 미래를 그냥 시나리오로 쓰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현재를 관통해서 미래로 가는,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가 어떻게 미래로 흘러가는가를 바라보고 쓰거든요. 그래서 AI가 가장 미래지향적인 거긴 하지만 흐름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사람과 기업이고, 그 사람과 기업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게 되었는가는 그 시기의 사회 상황과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보게 되면은 향후 5년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그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해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역사에서 흐름의 입장에서 AI를 바라본다면 미래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